자, 첫 번째 주제는 조개 집단 폐사 미스터리의 전말입니다. 이 연조개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거는 아니고 아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서식하는 조개예요. 이 조개가 1970년대에 완전히 떼죽음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미국 동부 해안에 이 체셔피크만주부터 요 메인주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까지 여기 있는 조개들이 의문사를 해요. 집단으로 다 죽습니다. 이상하죠? 조개들이 갑자기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1977년에 이 크리스 브라운이라는 과학자가 연구를 합니다. 왜 조개가 죽었는지. 그래서 조개를 병리학적으로 분석을 하겠죠. 이 조개에서 조직을 채취해서 이 세포들을 관찰을 하는데 무엇이 발견됐냐? 조개한테서 혈구 종양,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원인은 이 사람도 잘 몰랐어요. 왜 조개한테서 암이 발생하는지. 다른 조직세포는 괜찮은데 이 혈구 쪽에 암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암은 좀 익숙한 질병인데 그 조개는 무척추 동물이잖아요. 무척추 동물도 암에 걸리나? 걸립니다. 암이 있어요. 그 딱정벌레에도 이런 종양이 생기고요. 새우한테서도 이런 종양이 생깁니다. 산호한테서도 이런 종양이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보면은 특히 이제 굴이나 조개 같은 물척추 동물을 보면은 기생충 때문에 종양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 과학자가 이 조개 전체적으로 관찰을 했을 때 이 조개에서 병원성 기생충이 딱히 발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이 조개들이 암에 걸려서 집단으로 죽은 이유가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어민들이 대부분이겠죠. 그 지역에 제지 공장이라든지 염료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장에서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럴만도 하죠. 오염물질이 DNA의 변형을 일으켜서 돌연변이를 일으킨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은 오염물질과 종양 사이에서 연관성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오염물질이 유출된 지역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또 조개한테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을 찾지 못했는데 이런 현상이 1970년대에 발생하기 시작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이어져요. 조개들이 암으로 죽는 일이 계속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 미국 동부 해안 지역에서. 그때 이제 해양생물학자였던 캐럴라인 씨라는 분이 아마 캐나다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야 이거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A 지역에서의 연조개는 암에 걸리고 조금 떨어진 B 지역에서의 연조개는 암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야 그러면 A 지역에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퍼져서 혹시 이 조개한테서 암을 유발한 게 아닐까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럴 만도 했던 게 일리가 있었죠. 왜냐면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뭐예요? 그 인유도중 바이러스죠. 이거에 감염된 세포는 암세포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간암을 유발하는 C형 간암 바이러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캐럴라인 씨라는 분이 바이러스가 이 조개한테서 암을 일으켰을 것이다.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설명이었죠. 그래서 아까 그 여성 과학자가 분자생물학자였던 스테판 고프라는 분한테 의뢰를 해요.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고. 이거 아무리 봐도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DNA나 이런 쪽으로 좀 분석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스테판 고프라는 분이 분석을 해봤는데 바이러스 DNA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양을 일으킬 만한 바이러스가 딱히 발견이 안 됐죠. 이게 이상한데? 왜지? 바이러스도 아니야. 근데 이 분자생물학자 이 스테판 고프라는 분이 그 조개한테서 좀 이상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뭐가 이상했느냐? 뭐였을까요? 암세포가 숙주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암세포는 뭐예요? 내 자신의 세포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변형된 게 암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엄밀히 말하면 내 거예요. 그러니까 숙주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조개한테서 발견된 암을 보면 A조개에서 발견된 암세포는 이게 암세포거든요. A조개한테서 발견된 암세포는 A조개 것이 아니에요. B에서 발견된 암세포도 B 게 아니야. C한테서 발견된 암세포도 C 게 아니야. 뭔 소리야? 암세포가 이 조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지? 이거를 어떻게 알아냈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잠깐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암에 걸린 조개를 보면은 이 조개의 모든 세포가 암에 걸리지 않았을 거잖아요. 대부분 혈구세포가 아까 암에 걸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종의 조개라면 그 미토콘드리아 DNA에 있는 어떤 일부 염기 서열 중에 단일 염기가 똑같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암세포가 됐던 정상세포가 됐던 아무리 암세포라 하더라도 정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이 종을 특정하는 이 염기가 있어요. 단일 염기가 ATCG 중에 그게 C라면 정상세포에서 C라면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DNA에서도 C여야 하거든요. 어떤 가정이냐면 그 암세포가 이 정상세포에서 비롯된 암세포라면
같은 염기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스테판 거프 박사가 연구를 해보니까 좀 어려운 차트인데 이것만 하고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검은색은 암에 걸리지 않은 조개예요. 이 빨간색은 암에 걸린 조개입니다. 이 로케이션이죠. 이 조개를 채취한 장소예요. 이거는 그 조개 식별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보면 되죠. 뭐 철수, 영희, 옥순이, 영수, 순자, 영식이, 영호 뭐 그런 겁니다. 여기는 검은색은 아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 암에 걸리지 않는 거고, 여기 T는 그냥 일반 조직 세포고 H는 이 혈구 세포예요. 보면은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종을 특정하는 염기, 단일 염기가 일반 세포든 혈구 세포든 똑같이 C였죠. 암에 걸리지 않는 조개에서 모두 C였어요. 근데 암에 걸린 조개를 보니까 일반 세포에서는 C예요. 그쵸? C죠. 근데 혈구 세포의 DNA, 미토콘드리아 DNA를 보니까 T예요. 암에 걸린 혈구 세포가 정상 세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자가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냐면, 야, 그러면 이 암세포 누구 거냐? 이 사람이 그 숙주의 것도 아니긴 했는데 서로 다른 조개에서 암세포가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했더라. 암세포가 특정 하나의 공통조상에서 유래돼서 다른 조개한테로 갔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결과로 분석할 수 있냐면, 이 간단합니다. 이 빨간색이 암 혈구세포예요. 여기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거는 그 기원이 같다는 거거든요. 각 개체들이 다른 개체들이에요. 이것들은 다른 조개에서 채취한 혈구세포입니다. 다른 조개에서 채취한 암세포인데 기원이 같아요. 그 이상한 거죠. 이걸 어떻게 결론 낼 수 있냐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언제부턴지 모르지만 과거 조상에서 발생한 암세포 자체가 전염이 되고 있었다. 물을 타고 암세포가 언젠지 몰라요. 먼 과거겠죠. 먼 과거에서부터 물을 타고 그냥 다른 조개들한테 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염을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와, 이상하죠.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뭐예요? 암은 성관계나 접촉, 식사 공유, 공기 호흡 등, 그러니까 어떤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조개의 경우를 보니까 암이 옮아. 보통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생긴 암세포는 이 A의 것이기 때문에 B라는 사람한테 옮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개한테서 암이 전염이 되기 시작한다. 좀 신기한 현상을 관찰한 거죠. 그런데 이게 완전 최초의 발견이 아니었어요.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척추동물에서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면역학자 중에 허버트 쿠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964년에 시리아 햄스터에서 암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안에 10마리, 즉 정상 햄스터 10마리를 넣어놓고 암에 걸린 햄스터를 투입을 합니다. 그랬더니 10마리 중 9마리가 감염이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감염이 되냐면 암에 걸려 죽은 쥐의 종양을 갉아먹거나 얘네들이 또 동종포식 습관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암이 전염되는 것으로 추측을 해서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반응을 체크했는데 음성이었어요. 왜냐면 동물에서 종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 반응을 한번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죠. 그래서 암이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알아냈느냐면 당시에는 그 DNA 분석은 하지 않고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린 쥐의 암세포의 핵형을 분석했는데 다른 암에 걸린 쥐들의 그 암세포의 핵형을 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염색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암이 한 마리의 쥐에서 기원을 했고 그게 계속해서 옮겨간다는 걸 밝혀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가 아까 허버트 쿠퍼라는 분이죠. 모기에 의해서 암이 전염된다는 사실도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이듬해 1965년이죠. 그 암에 걸린 쥐의 혈액을 빤 모기를 26마리가 있는 우리의 그 모기를 넣었더니 26마리 중에 24마리가 암에 전염이 됐어요. 놀라운 발견이었죠.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사실은 보고되지 않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완벽하게 검증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확실한 전염성 암이 있죠. 척추동물에서. 바로 이제 멍멍이의 생식기 암입니다. 개를 키우시는 분은 이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염성 생식기 종양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1,000년 전에 기원한 암세포예요. 뭐 늑대에서 이렇게 혈통이 갈라지기 시작해서 그때쯤 이제 기원을 했겠죠. 짝짓기나 할기나 물기 같은 어떤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 생식기에 암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전염이 돼요. 이런 암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사망률은 굉장히 낮아서 치료가 쉬워요. 그런데 치료가 힘든 암도 있습니다. 치료가 힘든 전염성 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한테 알려진 유명한 암이죠. 테즈메니아 데블의 안면암입니다. 얼굴에 생기는 암이에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그 암인데 더 잔인한 사진도 있는데 제가 그건 또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순화된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얘네들이 먹이를 두고 싸우거나 친밀감 표시 행동으로 아니면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이 암컷을 물어뜯는 그런 과정에서 얼굴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이 안면암이 전염이 돼요. 암이 생긴 얼굴을 물어뜯게 되면 물어뜯은 이 테즈메니아 데블도 암에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이 암은 아까 그 개 생식기 암이랑 다른
다르게 사망률이 높아요. 그래서 태즈메니아 대불이 멸종 위기까지 갔던 것도 이 암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 조사하면서 이렇게 전염되는 암이 굉장히 다양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이 지금 포유류들에 대한 전염성 암을 얘기하는데 사람은 사람 사례도 있습니다. 전염되는 암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린 환자의 장기를 이식받았을 경우에는 10,000건 중에 2건 정도 이제 암에 걸린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바늘 때문에 전염된 대장암 사례가 있었거든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근무하는 20세 건강한 여성이었어요. 이분이 인간 대장암 세포 샘플을 쥐한테 이식하려다가 주사 바늘에 왼손을 찔렸어요. 다행히 액은 안 넣었어. 다행히 액은 안 넣었는데 이 찔린 이 부분에서 암이 형성됐어요. 다행히 이분은 죽지는 않으셨습니다. 암을 제거해서 다행히 이제 사망하진 않았는데 이런 사례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사례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직접 접촉이에요. 뭐 물거나 아니면 짝짓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종양에 걸린 햄스터를 잡아먹거나. 그런데 아까 그 조개는 뭐예요? 직접 접촉이 아니잖아요. 간접 접촉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퍼진다고요, 암세포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수조 안에 그 조개들을 모아놓고 종양세포를 넣잖아요. 그러면 같은 종의 조개는 다 감염돼요. 와, 어마무시하게 살벌한 녀석이죠. 마치 어떤 화학 물질처럼, 어떤 박테리아처럼,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전염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뭐예요? 엄마 저 수영장 좀 갔다 올게요 했는데 야야 안 돼, 거기 암 걸려, 거기 암 유행이랴, 가면 안 돼야, 그런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뭐 수인성 질병도 아니고. 그래서 조개의 암이 간접 접촉으로 이제 걸린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그 암세포가 세포 주제 4도씨 물에서는 뭐 50일 60일을 삽니다. 물론 또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씩 생존율이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몇 달을 살아요. 이 암이 이제 미국에서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되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그 연구가 확산이 되죠. 어디였냐면 유럽이었습니다. 2016년에 유럽에서도 이메페류에서 전염성 암이 보고가 됩니다. 여러 종이 보고가 돼요. 어떤 홍암에서도 보고가 되고 이 새조개라고 하는 이 종에서도 보고가 되고 황금카펫 조개라고도 하는데 이런 조개 종에서 전염성 암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암이 전염이 되긴 돼요. 같은 종 내에서 전염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유럽에서 연구한 이메페류 중에 아까 얘기했던 황금카펫 조개는 다른 종으로부터 암이 전염이 돼요. 어떤 바지락류에서 전염된 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이 전염이 되는 것도 신기한데 다른 종에서 전염이 된다는 게 너무 놀라웠던 거죠. 아니, 암이 종간장벽도 넘을 수 있나? 바이러스가 종간장벽 넘는 것도 넘을까 말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기생충이 종간장벽 넘는 것도 넘을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암도 종간장벽을 넘을 수 있나? 암이 종간장벽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있어요. 개에서 아까 그 생식기 암 얘기를 했었죠. 개에서 그 생식기 종양세포를 채취해가지고 이제 개 속에 속하는 코요테나 늑대한테 집어넣으면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전염이 되는데 개 속에서는 얘네들끼리 짝짓기는 하지 않으니까 자연계에서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어쨌든 종간장벽을 넘는 사례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조개가 아까 식용조개였죠. 그러면 식용조개니까 야, 그 종간장벽 넘는다며. 그럼 이 조개를 사람이 먹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기자들이. 그래서 엘리자베스 머치슨이라는 분이 이제 암 생물학자인데 그 뉴욕타임즈에서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조개랑 인간은 너무 멀잖아요. 그 아까 보면은 조개가 어떤 바지락류 다른 종에서 암이 전염된 거는 맞는데 조개랑 인간은 너무 머니까 우리가 이 조개를 먹는다고 해서 전혀 암에 걸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질병이, 그러니까 이 전염성 암이, 종간장벽을 넘는 전염성 암이 인간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죠. 과학은 원래 그렇습니다. 절대라는 게 없어요. 가능성을 열어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암이 종간장벽을 넘은 사례가 사람한테서도 있습니다. only one. 지금까지 단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진짜 희귀 케이스. 운이 진짜 없는 한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콜롬비아에 사는 41살 남성이거든요. 201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에이즈 감염자예요. 에이즈 감염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기침을 하고 체중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죠. 콜롬비아에서는 이분이 이제 에이즈 환자니까 특수 환자라서 병원에서 바로바로 뭔가 처리를 하기 힘드니까 이제 미국 질병통제센터인가요? 미국 CDC에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분에 대한 치료를 연구하려고 이제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망을 했어요. 사망 원인을 이제 밝혀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망 원인이 뭐였냐면 이 아티스
알리스 밀렌마우스라는 병리학자분이 이분의 폐에서 폐암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아, 그럼 폐암에 걸려서 죽은 것 같더라. 그런데 폐암세포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기존에 보이던 폐암세포들과는 다르게 좀 작기도 했고, 폐암세포에서 흔하게 보이는 그 사이토케라틴 1구나 아니면 비멘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이 발견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폐암세포의 DNA가 환자의 것이랑도 불일치했어요. 뭐지? 이 폐암세포가 환자의 것이 아니면 에이즈가 폐암을 유발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분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한테서 유래된 뭔가 종양인가? 그런 건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아, 뭐지? 고민을 하다가 정체를 밝혀냅니다. 어디서 유래한 암세포인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생충입니다. 기생충. 이 환자의 몸에 살던 기생충, 소형 조충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환자 폐암세포에서 추출한 DNA가 환자 몸에 살던 이 기생충의 DNA와 일치했던 거예요. 야, 기생충의 암이 사람한테 전염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종간장벽을 넘었죠. 단 하나의 케이스예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아까 에이즈 걸린 환자였죠. 면역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면역력이 없으니까 이 몸에 살던 기생충이 면역력이 있으면 적당히 번식을 하는데 면역력이 없으니까 계속 번식해요. 계속 번식하니까 돌연변이가 엄청 생긴 거예요, 기생충한테. 그래서 기생충이 암에 걸리게 된 거죠. 근데 이 기생충이 원래 장에 사는 기생충인데 그 알이 어쩌다가 환자의 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암세포를 전염을 시킨 거죠. 아, 이 환자는 진짜 운이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에도 걸렸죠. 기생충에도 걸렸죠. 심지어 기생충에 생긴 암이 전염이 돼가지고 암까지 걸렸죠. 이 3종 세트에 다 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죠.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인데 어쨌거나 암이 전염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종간장벽을 넘어서. 그래서 이 종간장벽을 넘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자 그 이메페류의 전염성 암을 아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2023년에 네이처 암 저널에 발표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는데 이게 유럽의 11개국 36개 장소에서 6,000개 이상의 조개 표본을 수집한 다음에 샘플만 4만 개가 넘어요. 이거를 다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제 결과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여러 군데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뭐 스페인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시작이 돼서 이렇게 쭉 퍼지고 영국까지 이렇게 쭉 퍼지고, 근데 아직 요 북유럽까지 퍼지지는 않았는데 여기에도 실험에서 채취했던 조개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퍼질 수 있겠다고 보는 지금 시각이 우세하죠. 유럽에서는 요게 그 당시에 굉장히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개를 먹어도 되냐 마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사에도 실리기도 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조개가 어마무시한 게 일반적인 암세포의 핵형을 보면요, 이건 정상세포 핵형이거든요, 사람의 경우. 근데 암세포의 핵형을 보면은 이제 염색체가 막 뒤죽박죽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막 삭제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얼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얼추. 그런데 이 조개에서 발견된 암세포의 핵형을 보면요, 이 조개의 암세포는 무지막지해요. 이게 조개의 정상세포 핵형이거든요. 근데 암세포 핵형을 보면 염색체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수백 개씩, 수십 개씩. 장난 아니죠? 돌연변이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주도했던 바에즈 오르테가라는 분이 이 암세포가 한 수천 년 전에 기원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숙주를 찾기 전까지 몇 달 동안 이제 물속에서 아까 산다고 했었죠. 이제 수천 년 전부터 돌연변이를 얻어서 아까 핵형 분석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백 개의 염색체가 추가가 됐고, 뭐 긴 DNA가 사라지기도 했고, 뭐 전체 게놈이 다 복제가 되고. 근데 진짜 미스테리한 게 뭐냐면 이런 수준의 불안전성은 암세포한테도 치명적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수세기 동안 살아남았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그거는 이제 우리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저는 그래서 그 인터뷰를 거들었던 어떤 과학자분이 계셨는데, 베아타 우주발이라는 진화생태학자분이 이 조개에 발견된 암세포는 어떤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라기보다는 그냥 박테리아에 가깝다. 어떤 세균이다. 전염성 세균. 암세포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균이라고 부르는 게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 진짜 저도 이 얘기에 진짜 완전 동감을 했어요. 야, 이거 조개께 맞냐? 조개께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염색체도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많이 늘어났고 전염까지 시키고 뭐 종간 장벽도 넘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염성 암에 대한 얘기 중에 이제 가장 좀 공감 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일레인 오스트랜더라는 유전학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염성 종양은 암의 기존 패러다임을 깼다. 근데 아까 전염성 종양이 되게 소수의 종에서 발견되는 일부 사례라고 했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생명한테 작용하는 진화적인 어떤 선택압을 고려할 때 지구에서 단 몇 종만이 전염성 종양을 앓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일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인간한테서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뭔가 그런 질병이다. 그래서 그 전염성 종양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전염성 종양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